안녕하십니까, 오도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덕스 썬크 하는 걸 배워볼 건데요. 리덕스 썬크가 뭐냐면 어, 이전에 리덕스에 대해 학습했을 때 액션은 무조건 동기식으로 처리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비동기 동작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서버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온다든지 이런 과정은 이제 어,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서버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동작이 다 비동기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동기적인 동작을 액션으로 정의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리덕스 썬크라는 게 그러한 역할을 약간 좀 뭐랄까 좀 대신 쓰게 해주는 일종의 이제 미들웨어입니다. 리덕스도 미들웨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잠깐 들어가 보시면 그 스토어를 이제 만드실 때 이제 이 미들웨어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좀 내려볼게요. 그 스토어의 어플라이 미들웨어라 불리는 이제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미들웨어를 적용을 하는 메소드인데 이 사이트에서 기능 찾기가 참 힘드네요. 이게 API 여기 있네요. 스토어에서 어플라이 미들웨어 보시면 이제 스토어에 있는 게 아니고 리덕스에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어플라이 미들웨어가 이제 이 스토어를 만들 때 이제 어플라이 미들웨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거라는 미들웨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쪽에 있죠. 이거를 쓰시게 되면은 뭔가 이 스토어의 상태가 변경될 때 이렇게 등록된 미들웨어가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로깅을 하는 용도로도 쓰고 추가적인 이제 뭐 미들웨어를 많이 개발에 얹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운받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리덕스 썬크가 이제 그런 미들웨어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일단 이 리덕스 썬크를 배우기 전에 이전 시간에 이제 리액트 리덕스 커넥트에서 이 맵 디스패치 투 프롭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맵 디스패치 투 프롭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커넥트 메서드에서 이 두 번째 인자인 이 맵 디스패치 투 프롭스를 명시하지 않거나 뭐 null이나 undefined 같은 이런 값을 주게 되면은 이 컴포넌트 자체에 디스패치를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언제든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두 번째 메서드인 이 맵 디스패치 투 프롭스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메서드에서 접근할 수 있게 디스패치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필요한 메서드에만 직접 넣어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프롭스가 아니고요, 디스패치가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터럴 오브젝트를 반환하시고 이쪽에 이제 함수를 선언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아래와 똑같은 업데이트 밸류라는 이 함수를 만들어서 디스패치 인크레먼트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업데이트 밸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맵 스테이트 투 프롭스에서 이 값이 프롭스로 넘어간 것처럼 이 펑션도 이제 이 프롭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맵 디스패치 투 프롭스를 여기 넣어 주신 후에 업데이트 밸류 대신에 프롭스 업데이트 밸류를 넣어 주시면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제 이 푸시 미를 클릭했을 때 똑같이 잠시만요. 클릭했을 때 왜냐면 이제 브라우저가 렉이 걸리는 건지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뭔가 브라우저가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 디스패치 투 프롭스는 이 이름 그대로 이제 이 디스패치가 들어가는 메서드를
풀옵스로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보통 이제 이 리액트 컴포넌트 안에 이런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할 때 이렇게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뭔가 뭐 검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폼을 전송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폼에 뭐 값이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값의 유효한지 체크를 하거나, 이제 그런 로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로직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로직은 컴포넌트 안에 있어야 되고, 단지 이제 그런 로직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그 디스패치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면은 여기 선언된 이 디스패치 이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짜는 게 좋아요. 즉 이쪽에서 이 컴포넌트의 의존성을 가지고 작성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런 패턴은 좋지 않고요. 어쨌든 보시면은 뭐 그냥 디스패치 dis.props.dispatch를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서, 저는 보통은 그렇게 쓰는데, 뭐 디스패치가 많아지거나 뭐 즉 하나에서 여러 개의 디스패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에는 뭐 조금 유용할 수도 있고, 또 모든 메서드, 이 클래스 안의 메서드에 디스패치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런 걸 맵 디스패치 to props를 쓰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썬크를 쓰시려면 썬크 설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npm install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덕스 썬크를 설치를 하고요. 설치를 하시고, 이제 보시면은 이 버전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거를 쓰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로 월드가 아니고요, 일단 이 스토어를 만드는 스크립트로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import redux sync from redux sync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리덕스 썬크에서는 이 썬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썬크가 뭐냐? 썬크는 그냥 비동기 액션을 말합니다. 그 비동기 액션을 이쪽에 썬크라 부르고요. 지금 카운터 같은 경우는 동작이 모두 동기식으로 처리되죠. 바로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예를 들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좀 대기를 해야겠죠. 비동기로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비슷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카운터를 저희가 이 인크리먼트 동작을 이제 서버에 요청한다 가정을 해보고, 클릭하는 동안에 대기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이 뭐랄까요, 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제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XHR 요청을 보내면은 보통 세 가지 단계로 보통 구분이 되어 있죠. 요청을 뭐 보낸다, 그리고 요청이 성공했다, 요청이 실패했다. 아니면 두 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을 보낸다, 요청이 끝났다. 근데 이 끝났다가 이제 성공과 실패 둘 중에 하나겠죠. 즉 이 위에서 이 성공과 실패를 결합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하는데, 그래서 이 각각을 먼저 액션으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export const send increment 이름을 어떻게 해볼까요? xhr을 붙일까요? xhr 뭐 request increment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hr request increment export const xhr success increment.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서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서 약간 좀 애매하네요. 데이터를 서버에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비동기 후에 처리된다, 그게 낫겠네요. 이 요청을 보낸다는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적합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뭐랄까, 얘를 바꿔서 비동기 여기 있는 예제처럼 이 보시면 비동기로 증가하는 게 있어요. 비동기 카운터 값 증가, 클릭하면 뭐 1초 뒤에 값이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관련된 액션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예제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이게 액션 크리에이터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디스패치를 이제 1초 뒤에 호출하는, 이게 일종의 비동기 액션이라 보시면 돼요. 비동기 액션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액션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고, 쭉 내려오시면 이제 그 썬크가 그래서 뭐냐? 그 썬크는 보시면은 이제 1과 2가 더해지는 게, 계산되는 게 이제 뭐 딜레이 되고 있다. 그래서 푸는 이제 계산된 후에 이렇게 호출이 된다. 그래서 푸는 썬크다. 뭐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냥 비동기 액션 썬크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어플라이 미들웨어를 이 쪽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스토어에서 이제 루트 리듀서, 이제 이쪽에 저희는 리듀서를 컴바인으로 묶고 있어서 좀 보기가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미들웨어를 해서 이제 썬크를 그냥 썬크를 할게요. 썬크라고 있네요. 그래서 썬크라고 해서 썬크 미들웨어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썬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오신 다음에 보시면 얘네들로 이제 XHR 리퀘스트를 예로 들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서 이게 이제 비동기 이 액션 즉 썬크인데, 보시면 이제 이 메서드를 통해서, 이 메서드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위에도 아래도 있을 텐데, 이 메서드가 이제 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응답된 이 값을 이제 이용해서 디스패치를 시키고, 에러가 나면 그거에 맞게 또 디스패치를 시키고 있죠.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fetch secret source는 비동기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된 다음에 디스패치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메이커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식입니다. 그냥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후에 이게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썬크는 이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이제 이 보시면 펑션을 리턴 시켜야 되고 인자로 디스패치가 된다 됩니다. 그러면은 이 썬크 미들웨어가 이 디스패치를 넣어줘요. 이쪽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리턴되는 펑션 내부에서 디스패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 동작을 처리한 다음에 디스패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건데, 느끼는 건데, 저는 이 예제가 참 간단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왜냐면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함수들의 이름이 너무 길고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이게 헷갈립니다. 왔다 갔다 하네. 헷갈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뭔가 이제 요청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청을 보내고 요청이 처리된다. 즉 하나의 요청에서, 하나의 액션에서 두 가지가 처리되는데, 이 요청을 보내는 부분과 요청을 처리되는 부분이 두 가지는 아니죠. 그래서 요청을 보낼 때 디스패치가 한번 발생하고, 요청이 처리되면 디스패치가 한번 발생을 하고, 이걸 해주는 게 이제 리더스 썬크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저희 예제로 돌아와가지고 비동기 카운터 값 증가 이래가지고 이제 일단 이 인크레먼트라는 값은 그대로 필요한데, 이제 인크레먼트를 바로 호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는 이 비동기적으로 인크레먼트가 호출되는 그 썬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썬크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export function increment async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자로 받는 게 없어서, 그래서 return function dispatch가 이렇게 에러 펑션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또 리턴을 시키죠. 이거는 프로미스이기 때문에
이 프로미스를 리턴함으로써 이제 이걸 요청하는 부분에서도 된 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리턴에다가 이제 일단 리턴을 하기 전에 디스패치를 통해서 이제 디스패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디스패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해볼게요. 일단 비동기 요청이 접수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간단한 액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accepted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return 타입은 accepted. 이 accepted는 이제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고요. 이거를 왜 하냐? UI 쪽에서 요청이 처리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걸 위한 피드백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 accepted라는 그 리듀서를 또 넣어줘야겠죠. 리듀서가 여기 있군요. 그래서 케이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스테이트 하나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스테이트는 값을 하나밖에 지금 못 넣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로 바꿔서 이제 값을 여러 개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value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status라는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tatus가 0이면 0이면은 그냥 평소 상태고요. 1이면은 뭔가 요청 중 이런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요청 중이라는 개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 대신에 디폴트 스테이트를 넣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state는 다른 값을 건드리면 안 돼요. 무조건 스테이트가 아니고 리듀서에서 이제 이걸 리듀서에서 이게 바뀔 때 스토어 안에 스테이트 안에 값이 바뀔 때는 무조건 그 값만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라면은 이쪽에서 이제 이 객체에 이제 값만 바뀌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잘못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에 단순히 값만 업데이트하는 케이스에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값이 들어간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리턴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뭐 이쪽에서 뭐 새로운 오브젝트도 만들어가지고 스테이트를 복사해가지고 뭐 해야겠지만 새로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업데이트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제 오브젝트 어사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ECM의 스크립트 몇인지 제가 6인가 7인가 있는 아마 7으로 기억나는데 이 오브젝트 어사인이 이제 ECM의 스크립트 몇인지 한번 볼게요. 2016 6네요. ES6에 추가된 이제 기능인데 어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타겟 객체에다가 다른 객체의 값들을 넣어줍니다. 넣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줘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보시면 이제 값을 복사해 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 객체에다가 여기 뒤에 계속 전달되는 객체의 프로퍼티를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반환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객체가 반환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새로운 객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방금 이 리터럴로 만든 이 세 객체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원래 스테이트 값을 넣어주고요. 그럼 일단 value랑 스테이터스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이제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value가 이제 value는 state.value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마찬가지 아래 디크레먼트는 저희가 쓰고 있진 않지만은 뭐 있으니까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합니다. 그 리덕스에서 이 오브젝트 어사인은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테이터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accepted 이후에 이제 이쪽에서 value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스테이터스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1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필요하겠네요. 이 1일 때 다시 0으로 바꿔줄 리퀘스트가 끝나면 다시 0으로 바꿔줄 게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올라가서 export function accepted랑 또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이제 뭐 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름하지 말고 타입을 돈으로 지정을 하면 이쪽에서 이제 돈이 전달될 때 스테이터스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기본은 0이고
리퀘스트 할 때 잠깐 1이 되었다 다시 0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인크리먼트 어싱크를 호출했을 때 가장 먼저 디스패치를 해서 일단 먼저 accepted를 호출을 해야겠죠.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요 이 데이터를 이제 지금 펜딩 상태, 펜딩은 아니고 리퀘스트가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타임아웃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초는 너무 짧은 것과 2초 정도 UI에 보여주기 위해서요. 3초로 할게요. 3초 후에 다시 디스패치를 해서 이제 인크레먼트를 호출하는 거죠.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패치를 해서 또 돈을 호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초 후에 이제 일단 먼저 인크레먼트 싱크 썬크가 호출이 되면은 가장 먼저 accepted 호출이 돼서 이 값이 1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3초 뒤에 다시 인크레먼트 호출해서 이 값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돈이 호출돼서 다시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아직 UI 쪽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띄워놓고 일단 오류가 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다른 오류네요. 한번 볼게요. 위치가 제대로 안 찍히네요. 잠시만요. 아마 여기 문제네요. 여기 문제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value가 이제 이 카운터가 아니고 이제 카운터.점 value가 되겠죠. value가 돼서 이제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방식은 그대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버튼을 2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add sync라는 이름으로 하면은 이제 동기식으로 그냥 증가되게 하고, 그 다음에 버튼 한 개 더 만들어서 async 버튼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async를 만들어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async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웹 디스패치 프롭스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예. 일단 이 코드는 복사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update value async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누르면은, 이걸 눌렀을 때 이게 호출되도록 이제 변경을 하고요. this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충 된 것 같고요. 스테이터스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스테이터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테이터스는 state counter status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아래쪽에 한 개 더 추가해서 상태를 이제 추가할 텐데, 이 상태에 대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this.props.status가 0이면, 아까 0이 평소로 했죠. 0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평소 상태를 뭐라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이라 부를게요.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뭔가 처리되고 있다, setted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출력을 이쪽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이제 현재 아이들 상태고, 제가 add async를 누르면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increment async를 이제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increment와 increment async를 이제 불러와서 이쪽에서 이제 dispatch해서 increment async를 호출을 해주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되네요. 이게 디스패치가 당연히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crement async 이걸 디스패치 하면은 처음에 아이들 상태에서 누르면은 accepted가 되었다가 3초 뒤에 이 값이 증가되고 다시 아이들로 돌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썬크 미들웨어예요. 그래서 이 비동기 액션을
수행하는 이 미들웨어가 바로 이 썬크 미들웨어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리액트 리덕스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이 비동기 리액트랑 리덕스를 쓰시다 보면은 이게 참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의 숙명인 것 같은데, 항상 비동기 관련돼서 항상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 리덕스 썬크 같은 경우는 리덕스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만들어진 거고,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미들웨어입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이제 리덕스 사가라 불리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가라는 게 나와서 이제 이 사가는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를 써서 이제 비동기 동작을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뭐 얘네들은 이제 뭐 사가라는 개념을 뭐 도입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요즘에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리덕스 썬크랑 비교하면은 이게 좀 보시면 654837인데, 리덕스 썬크를 보여드리면 다운로드 수가 훨씬 많습니다. 보시면은 자릿수부터가 틀리죠. 그래서 어느 쪽이 옳다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적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하게 많은 수입니다. 이 정도로 쓰고 있다는 게 많은 프로젝트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뭐 이쪽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저도 써봤는데 뭐 리덕스 썬크랑 조금 사용법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뭐 어느 쪽이든 비동기 액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만들어진 미들웨어들이기 때문에 뭐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즉 취향의 차이일 뿐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리덕스 썬크를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어요. 일단 뭐 그게 왜 쓰고 있느냐 하면은, 일단 뭐 간단하니까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썬크를 쓰고 있고, 둘째로 이제 썬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다가 이게 프로미스 기반 API면은 여기다 CO 모듈을 넣어가지고 뭐 사가랑 거의 유사하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CO, 제가 여기 이 리액트 리덕스 강좌에서는 CO 모듈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게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진 건데, 보시면은 프로미스 API를 썼을 때 이렇게 동기식으로 동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서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뭐 디스패치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얘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걸 취소를 하고 끄고 npm install 해서 CO 모듈 설치를 해서 이제 제가 이쪽에서 CO를 불러와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비동기 API에서 CPS 패턴으로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 동작을 3초 후에 값을 증가시키는 뭔가 동작을 뭐 프로미스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increment after seconds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뭐 저게 second를 해서 return new promise resolve에서 set timeout 해서 resolve를 뭐 3초 후에 한다, 뭐 이런 이제 이걸 만들어 놨으면 이거를 잠깐 주석 처리해 놓고 이제 이쪽에서 CO 모듈을 써가지고 이 디스패치를 먼저 호출을 하고요. 디스패치는 여기 위에서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CO 안에다 두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yield increment after seconds에서 한 3초 정도 해놓고 이제 디스패치를 시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해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실행을 이제 해볼게요. 검사를 띄워서 이쪽에서 싱크를 누르면 바로 되네요. 이거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리졸버를 3초 후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 제가 아닌데, 리졸브를 호출을 해주고 실행을 해서 어싱크를 눌러주면 바로 처리되고 있네요. 이게 3밀리초죠. 3000이 돼야 3초인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다시 원래 짧았던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돌아와서 3000이 돼서 다시 실행을 하면 이제 아까와 똑같이 3초 뒤에 호출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과를 딱히 쓰진 않아요. 뭐 어느 쪽이든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이 리액트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리액트 16 버전, 16 버전의 포탈이라는 기능이랑 그 컴파운드 디드 캐치라는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이 도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올릴 생각입니다. 일단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튜토리얼은 여기까지고 혹여나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추가적으로 이런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